님 지금까지 재경위 관련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그 앞에 이혜원 의원 또 임광연 의원 구윤철 부총리 이런 할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후보자하고는 저는 예결위원 처음에 보궐 와서 예결위원한테 예결위원장을 하셨고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다가 기재위에 예결소위에 가서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그 느낀 점 하나가요. 예결소위에서 지난 정부 때 보면 그 4조 8천억 예비비가 왔는데 갑자기 2조 4천억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삭감한 채로 갔는데 이번에 예결소위 할 때는 또 보니까 2조 4천억에서 그냥 이유 없이 이유에 물론 있었겠지만 1조 8천억을 정액해서 4조 2천억을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곁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다른가? 또 한 가지는 그 대통령 그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해외 여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그런 싫어하는 전력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그건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에다가 모든 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분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2조 4천억 갔다가 갑자기 1조 8천억 4조 2천억 가는 걸 보면서 이 야당하고 여당이 이렇게 다른가 저는 그 다른 비애감이 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두 회를 보면서. 예비비 관련해서는 예비비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 방향 내용은 이제 법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 이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좀 남대로 절충안을 냈죠 제가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게 좀 수용이 좀 안 되는 과정에서 좀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좀 현격히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향후에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활비 말씀하셨는데 특활비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특활비가 많이 이제는 특정 경비 등으로 전환되거나 하면서 규모들 많이 축소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는 들어서서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는 큰 방향에서는 좀 공개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대통령실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만 특활비를 유지하되 하여튼 그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기하는 방향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소에 합리적인 그 생각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런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추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실시간 원달러 환율이 1,51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1,500이라는 이 숫자가 새로운 뇌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고 물가 영향은 진짜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그 진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이 재정 정책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또 추경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20조 하다 갑자기 당정하면서 25조를 해서 그거는 초과 세수로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작년에 두 번의 추경을 했다고요. 했고 원래 지금 728조에다가 1년 만에 54조의 이제 예산이 정액이 됐고 그다음 총지출에 봤을 때 어쨌든 원래 1월부터 해서 한 60조 정도의 추출이 되면서 진도율이 8.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앞에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이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간 재정 적자가 100조가 넘고 국가 채무가 50%가 넘은 이 시점에 이 타이밍을 이렇게 빨리 아까 여러 가지로 초과 그 석유세나 이런 거 이제 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빚을 갚는 게 더 상식인데 왜 이렇게 이제 초과 세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런 이제 재정이 하수분이 아니다. 이런 이제 재정의 어쨌든 이 진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주셨는데 하여튼 이 추경에 대한 폭주는 갈비뼈가 조금 아픈데 너무 지금 흉부 압박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응급처치가 되냐는 게 이제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오지 않느냐는 우려가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2022년 가장 그 경제부총리에서 길게 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홍남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때 15조 추경을 하자 했을 때 대선을 앞두고 절대 16조, 15조를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다가 16조 플러스 알파 정도로 끝났는데 이런 홍남기 수석 같은 이 재정을 지키셔야 되니까 이런 소신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지 특히나 후보자님은 이 원내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나라 살림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어떤 정부 요인이 됐으니까 당보다는. 그래서 이런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요구가 많았을 때 과연 홍남기 그 부총리처럼 이런 소신 발언을 밝힐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뭐 홍남기 전 부총리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평가는 엇갈린 부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초과세수가 많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어려운 시기에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재정당국의 수장으로서 이 국민의 혈세를 만든 이 재원인 만큼 불효불급 적재적소의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당이나 또 의원들의 요구 분명 제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을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거냐가 이 재정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의 과연 국가 이 재원의 우선순위 그리고 정말 공명정대함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저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하수분이 아니라는 부분은 또 이후에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너무 시급히 급하게 추진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중동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급변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참 그렇게 이 반도체 중심으로의 어떤 호조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소비 중심으로 내수가 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매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를 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당정 간의 역할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신가 잘 듣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